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신은식입니다. 오늘 김해 경제포럼에 회원들 모시고 우리 공단 소개 및 근로자 역량개발 필요성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외부에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강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내부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의가 딱딱하고 아마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우리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공단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에서 전략제 HR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능력개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 소개는 제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제 영상인데요. 제가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영상에 보는 게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우선 영상을 좀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과 근로자의 밝은 웃음으로 우리는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꿈을 더 크게 그려갑니다.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우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1982년 설립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이 뛰어난 전문 인재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2014년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전한 공단 본부와 2개의 부설기관, 6개의 지역본부, 26개 지사, 그리고 16개 해외 EPS 센터에서 1,8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 취업, 숙련기술 장려,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를 통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 교육 훈련, 자격을 연계해 현장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필요 능력을 체계화한 NCS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종목 신설과 정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등을 통해 자격의 품질을 높이며 국가자격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곳,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매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등 직업능력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HRD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등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 과정을 제공해 직무 능력을 높이고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스펙을 초월해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인력의 선발에서 도입, 체류, 귀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곳,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우리는 숙련 기술인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우수 숙련 기술인을 선정하고 포상해 숙련 기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내 기능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여 숙련 기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해 기술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 인적자원의 개발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적자원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더 큰 꿈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람과 일터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내일을 꿈꿉니다. 우리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노력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 영상에서 우리 공단을 좀 소개했는데요. 저희 공단은 82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때는 지금의 폴리텍 대학, 저희 공단 소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훈련하고 자격검정 위주로 수행을 하다가, 양성훈련은 이제 폴리텍에 이관을 시키고, 저희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지원 사업 위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락스 병행증, MCS 등 국정과제를 수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0명 정도 되고 예산은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조 정도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에도 한 16개 그 센터가 있는데요. 해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해서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센터도 있습니다. 지부지사를 좀 불경에 있는 지역본부와 지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에 부산지역본부가 있고 부산 남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에 경남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경남 서부지사, 그다음에 울산에 울산지사가 있는데요. 아마 김해는 저희 지역본부에서 아마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필요성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현황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CEO이거나 아마 재직 중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그 기업을 의미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 매출액 400억 원 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요. 국내 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아마 성장 정체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규모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력과 규모 회귀선에 이탈한 기업이 대다수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업력은 짧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 업력은 높지만 규모가 작은 성장 정체 중소기업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 정체 중소기업 비중은 얼마 정도 차지할까요? 제조업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 정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업력 비중으로 볼 때 30.9%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성장 그 중소기업 비중은 19년도에 3.2%로 2009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 정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성장 정책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창출을 하거나 확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기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4년 연속 성장이 정체된 기업들은 향후 5년 이내에 40% 이상이 퇴출될 것이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장 정책 기업이 고성장 중소기업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정책 기업들을 성장활력을 불어넣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매우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 정책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여도가 대기업보다 매우 큰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60년도, 70년대는 종합공업 성장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로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분이 대기업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부터는 중소기업이 생산, 부가가치 기여율들이 대기업을 앞서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고용 기여율이 90.6%,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여율은 40.8%, 45.7%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 정체 문제는 HRD, 즉 인적자원 개발과 크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선 HRD와 관련된 중소기업 특징을 살펴보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특히 영세 기업일수록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적자산 역량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의 역량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당연하게도 대기업보다 환경 변화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도 개인의 지배 경향이 높아 대표자 역량이
대기업보다 높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CEO부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HRD, 즉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질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의 HRD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투자의 적성입니다. 저성장 기업일 경우에는 제한된 자원 투자로 교육과 개발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고성장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어 개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저성장 기업일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인재 개발보다는 즉각적인 성과 창출에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성장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리더십 개발을 하고 직원의 경력 개발 설계에 중점을 두어 핵심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성장 기업일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반면에 고성장 기업은 직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저성장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론 도입에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기존의 교육 방법과 프로세스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성장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학습 도구 등을 빠르게 도입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으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H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저성장 정체에서 벗어나 고성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HRD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HRD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D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면 인적개발, 휴먼 리소스와 개발, 디벨롭먼트에 대한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는 조직의 성과, 역량과 변화,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모든 학습 활동과 조직의 학습, 그다음에 성과 향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HRD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멜리칸 교수는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 개발과 조직 개발의 통합된 사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된 사용이라는 것은 조직의 HRD는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HRD 영역은 크게 보면 HR, 인적 자원의 한 영역입니다. 멜리칸 교수의 인적 자원 수렴 모형에 따르면 훈련과 개발, 그다음에 조직 개발, 경력 개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훈련과 개발은 계획된 학습을 통해서
개인들이 현재나 미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조직 개발은 건강한 내부 조직 관계를 만들고 그룹이 변화를 주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력 개발은 개인과 조직 요구를 서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 경력 계획과 조직 경력 관리 프로세스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HRD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매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인적자발 학회인 HRD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올해는 리더십이 가장 큰 트렌드이고 리더가 역량 개발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학습형 리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ATD라는 인재개발 학회에서 진행한 러닝 트랙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리더십 개발이 매년 가장 중요한 트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략적 HRD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적 HRD란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서 조직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의 교육과 훈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장기적인 성장의 성과와 장기적인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미래 특정 상황에 대비해서 인재 개발이 추진한다면 그것도 전략적 HRD로 볼 수 있고요. 변화하는 그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 그다음에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기업의 필요로 하는 역량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전략적 HRD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필요한 스킬 등을 미리 준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그 제조업체라면 전략적 HRD는 기존 인력을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게 만드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전략적 HRD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기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면 희소하거나 그다음에 모방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핵심 기술에 해당될 수 있고 핵심 인력 또한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략적 HRD는 이를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 내에서만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전략적 HRD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HRD는 변화와 스코프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1에서 3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수준은 우선 개인의 초점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스킬을 육성시켜서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의 역량이 향상되고 개인의 업무 성과가 높아진다면
부서나 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부서나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직의 업무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죠. 3수준은 조직 전체에 대한 근원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조직 실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 문화를 바꾼다든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조직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전략자 HRD는 이런 1에서 3수준을 모두를 지향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모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 HRD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면 세 가지 수준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HRD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점점 비용을 많이 이렇게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대비 얻는 효율성은 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HRD에 투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업 성과의 향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HRD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사업 성과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HRD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우위의 효과인데요. 지속적으로 HRD로 인한 직원의 역량이 쌓이고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이전에 없던 가치가 창조된다면 이로 인해서 기업은 경쟁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 HRD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막상 그러면 우리 기업에 적합한 HRD 전략은 어떻게 도입하고 시작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에 적합한 HR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전략이 필요한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HRD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현 상황에 맞는 HRD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 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성장 단계별로 HRD 실천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성장 단계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대도약기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성장 단계별 HRD 실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기인데요. 창업기에는 회사 창업을 위한 준비 단계가 포함하여 창업을 통해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반을 수립하고 생존을 우선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주요 이슈로는 조직 운영이 정상화가 주요 있을 것 같고요. 외부 투자나 인재 채용 등 조직 내 외부의 자원 확보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 역량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창업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나 법률, 규제 이해, 핵심 인력 관리 교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기술 제품 박람회를 관람하고 형식 교육 등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인데요.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무분별하게 운영하던 조직 시스템이나 부서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사적인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채용 및 조직 설계 전략, 권한 이임을 위한 인파워링 리더십 교육, 직무 교육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학습 조직을 만들고 현장 중심의 오제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 내 시스템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안정화 단계인데요. 이때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 구축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지식 경영과 워크숍,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 산학연 프로젝트 등을 활용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약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상품이나 서비스로 사업 전환과 그다음에 조직의 재구조화 등이 주요 이슈로 될 것입니다. 조직 개발 교육과 그다음에 철수 전략, 그다음에 신사업 전략 교육, 직원 전직 지원 교육 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각 성장 단계별로 기업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셔도 실제로 교육 훈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사항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교육 훈련을 하고 싶어도 생산 현장의 차질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사유로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교육 훈련 참여율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교육훈련 참여율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참여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훈련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중소기업들이 교육훈련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당 교육훈련비나 1인당 직업훈련 시간 또한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작업 현장 공백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마땅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그다음에 근로자가 자주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 의지가 없다. 그다음에 경영자의 낮은 이유가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에 그 한국인력개발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CEO 인터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사되었는데요. 작업 현장 공백과 교육 훈련에 의한 전문 인력 부족, 그다음 훈련 프로그램 부족 등이 중소기업들이 교육 훈련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CEO들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작업 현장 공백과 근로자 이직 등 현실적인 이유로 그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HRD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훈련과 일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기업 내 HRD 전문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제도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그 지원 사업을 기업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말미에 기업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의 HRD 활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로서는, HRD 활동은 기업의 매출 성과와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성과와 HRD 활동의 영향력 분석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HRD 활동이 적극적일수록 또 꾸준히 할수록 매출 성과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구성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투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매출 성과는 높아지는 반면, 기업 환경이 악화돼서 교육 훈련 투자를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양하고 지속적인 HRD 활동을 실천할수록 기업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 즉 우리 공단에서 중소기업의 H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근로자 역량 개발과 기업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개의 사업 정도는 운영하고 계시거나 들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됐지만, 모든 사업을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직장인의 이제 직무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업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 제도인데요. 훈련 주체에 따라서 자체 훈련과 위탁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장을 갖춘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자체 훈련이고요. 자체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 훈련 기관에 위탁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하는 과정은 위탁 훈련이라고 합니다. 또한 훈련 방법에 따라서 집체 훈련, 현장 훈련, 인터넷 훈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매년 그 기업에서는 아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고용보험료 안에는 직업훈련 분담금이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내는 고용보험료 규모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그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정된 금액 내에서 기업은 기업에 적합한 사업주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보면 이제 훈련 종류별 단가와 훈련 시간, 그다음에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유급 휴가 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또한 지원되고 있고요. 장기간 훈련의 경우에는 식비, 숙박비까지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업주 직업 훈련을 참여하지 않아서 환급해 가지 않는 기업들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 교육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여 정부, 그러니까 기업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 훈련은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할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PPT 화면에 보시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훈련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자체 교육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고 내부 직원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다음 교육장도 충분하다면 자체 훈련으로 하는 것도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학교나 아니면 대기업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그 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을 공동훈련센터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공동훈련센터와 그다음에 첨단산업, 그다음에 신기술 등 훈련을 제공하는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중소조선연구원 등 다양한 다수의
기관과 기업들에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는 우리 부산 지역 공동훈련센터 중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금년도 운영하는 훈련 과정인데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학습 병행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개에 앞서서 영상을 보는 게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청년, 신중년, 중장년 모두에게 불어닥친 심각한 취업난.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반복되는 취업 준비에 지쳐버린 청년들도 많지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걱정의 무게를 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련 기업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좋은 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학습 병행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학습 근로자를 채용해 학습 근로계약을 맺고 전담 인력 교육을 실시하죠.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교육 목표, 시설 장비 등 수요 분석을 토대로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개발한 훈련 과정은 일학습 병행 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개발한 훈련 과정대로 현장 훈련인 On the Job Training OJT와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인 Off the Job Training OFJT를 실시하고 학습 근로자는 훈련 중 기업이나 공동훈련센터의 내부 평가를 받습니다. 외부 평가에 합격한 학습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올해 8월 법 시행으로 국가 자격인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나, 기업은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요 업무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꼭 필요한 맞춤형 핵심 인재를 수월하게 육성할 수 있습니다. 둘,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한 기업에 정착해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 요즘 일학습 병행을 통해 기업의 숙련 기술을 미리 습득한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의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하나, 조기 입직이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일터에 일찍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해 입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는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전반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기술을 배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숙련 기술인으로 발돋움하는 데 유리한 강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 자격 또는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 근로자는 기업에 다니면서 전공 관련 최신 기술과 이론을 배우며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 습득과 학위 취득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많은 근로자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미래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일학습 병행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다만 그 일학습 병행 사업은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이 학생 신분이 아니라 근로자 신분이면서 학생 신분을 같이 갖고 있다는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이 사업은 개별 법령에 단독 법령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공단에서 지원한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그 사업인데요. 1인당 1년 가정으로 1개 가정을 학습 근로자 5명을 했다고 하면 연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계적 현장 훈련인데요. 통칭 SOJT라고 합니다. 기업 현장 내에서 현장 노하우나 아니면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지원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현장 노하우도 전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품질 개선 아니면 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능력개발 전담 주치라는 그 사업인데요. 그동안 우리 공단은 수동적인 그 기업 지원 활동에서 능동적인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능력개발 전담 주치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0초 정도 되는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신규 직원 교육도 해야 하고 업무 노하우도 알려줘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기업에 꼭 필요한 코칭, 기필코. 아직도 몰라? 기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훈련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훈련 추천부터 훈련 과정 개발까지 한 번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업에 꼭 맞는 교육 훈련은 물론 한눈에 확인 가능한 HRD 현황과 함께 훈련 성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까지 밀착 관리. 직원들의 능력 개발로 회사는 후평 성장. 기필코 성장하는 능력 개발 전담 주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회사는 맨날 갈퇴근이야. 능력개발 전담 주치는 그동안 우리 그 직원들이 사업을 홍보할 적에 개별 사업 위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능력개발 전담 주치는 직원이 주치가 돼서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현장 상황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훈련 과정 개발과 그다음에 기업의 훈련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지부에 연락 주시면 저희 담당 주치의가 방문해서 기업의 어떤 상황은 어떻고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추천해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은행 제도는 지금 일정 부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이 아마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자격도 취득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무은행에 저축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내 직무능력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은 그 근로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를 저 직무능력 인증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은 일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모든 훈련 기관이나 모든 기업 기관, 모든 자격증이 저기 직무은행에 저축이 된다 하면 근로자나 아니면 기업에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인데요. 기업들이 HRD, 그다음에 HR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개부처 장관이 인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를 이 기업은 HRD이 우수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인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점들이 이제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평가력 자격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이제 검정 자격하고는 별개의 이제 자격입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으로 이제 교육 훈련 과정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거치게 되면 국가기술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제도는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했다가 하면 이 제도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하는 제도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산업기사, 전문대학 학생들도 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응시 자격을 주고 있고요.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서 활용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가정평가형 자격 취득한 사람들은 현장 적응 능력이 일반 자격 취득자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 교육 그 비용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그냥 자격 취득자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가정 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것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개발 주치의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교육 훈련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초 진단을 받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QR 코드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전략제 HRD를 도입해서 성공한 기업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산 지역에 그 소재하고 있는 제일 일렉트릭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원에이지 지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제일 일렉트릭스 주식회사는 베스트 HRD 인증은 물론 2022년에도 일학습 병행사 우수산업 경진대회에서 학습기업 부분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학습조직학 지원 사업 우수산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사례 이런 것들은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을 도입을 해서 기업의 매출 성과가 상당히 증가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에이지 지부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2021년부터 저희 사업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능력개발 전담 주치를 도움을 받아서 작년 7월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체계적 현장 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또한 능력개발 전담 주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담당 주치와 함께 참여해서 장려상, 그다음에 우리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략제 HRD가 왜 필요한지와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외부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그다음에 좀 서툴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발전에 의해서 항상 옆에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